안녕하세요. 유익한 경제와 금융의 트렌드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 스토리의 커버 그림은 로봇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깨고 지구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로나 이후 세계를 바꿀 10가지 이노베이션, 기술 혁신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계 경제는 약 6% 내외, OECD 국가는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로나19의 매머드급 충격 때문에 2020년 세계 경제 GDP는 역성장을 했으나 그 반작용으로 2021년 GDP 고성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이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선진국 경제는 아주 오랫동안 저성장 상태였죠. 이 기간 OECD는 연평균 2.2%의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 저성장은 저금리와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매크로 경제학의 주제는 주로 고질적 저성장이었습니다. 이 저성장 시대의 배경에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자 유효 수요 확보를 위해 노동과 분배를 강조하던 케인즈 경제학이 물러나고, 1980년 이후 성장과 낙숫물 효과, 트리클 다운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가 세계 경제 질서의 헤게모니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40년 후 결과는 저성장과 불평등으로 가득한 금융 자본주의 세계였습니다. 약 80억 명으로 인구가 폭발하고 웹과 사물 인터넷, IoT로 연결될 뿐 아니라 인구와 정보, 돈이 폭도 경쟁하며 이동하는 세계에서 가상 모델 안에 갇힌 근시안적 경제학 도구는 성장 동력을 잃은 현실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경제학의 고전적인 개념인 생산함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계 생산이라는 미분적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서 생산함수를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개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경제의 생산은 자본, 노동, 그리고 이를 결합하는 방법인 고유의 지식이나 정보, 기술에 따라 생산량과 생산 속도 등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함수로 표현하면 y는 equal AKL의 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y는 생산, k는 자본, l은 노동을 뜻하며 a는 총 생산성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이 a의 대표적인 것이 자본과 노동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기술 혁신, 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IT 혁명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노베이션이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세계 경제는 장기 저성장 상태였지요. 단지 이들 기술 혁신과 관련된 기업들인 메타, 페이스북의 옛 이름입니다.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넷플릭스 등은 돈방석에 앉았지만, 이 저성장 기간에 이들 기술 혁신과 함께 전 세계는 불평등이 깊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과거 인류에게 보편적인 풍요를 가져다준 농업, 증기, 전기 등의 기술 혁신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2021년의 유망기술 10선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4가지 방향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에너지 사용 감축, 식량 증산, 세계 보건 개선,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기술 혁신이 세계 성장의 총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류에게 보편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WEF가 2021년 주목한 기술 혁신은 다음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탈탄소화 기술입니다. 2021년에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기준 절반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영국은 1990년에 68% 수준, 이유는 1990년 수준에서 최소한 55%까지 탄소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이 개발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탈탄소화 기술은 코로나 백신만큼이나 중요한 관심과 과제로 인식하면서 전 지구적 관심 속에 투자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상업화에 성공한 기술 투자의 사례로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로 대성공을 이뤘지만 상업용 도로운송 수단의 단 2% 미만만이 제로 탄소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와 해상 운송에서도 저탄소 기술 개발 중인데요. 최근 눈에 띄는 실적으로는 프랑스 알톰스사가 수소전지 기차를 세계 최초로 운행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탄소 배출의 약 13%는 주택과 건물의 난방과 주방용 연료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VAC, 난방, 공조, 냉방의 약자입니다. 이 VAC와 패시브 솔라 시스템, 그리고 재생 목재나 저탄소 시멘트 등의 천연 신건축 자재도 중요한 기술적 과제가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탄소 기술은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지 않는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사용 데이터 센터, 동물 단백질 대체물, 사물 인터넷 IoT로 연결하는 지능형 경작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뿌리에서 질소를 생산하는 자가 비료 생산 작물입니다. 세계 식량기구에 따르면 매년 1억 1천만 톤의 질소가 작물 생산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질소 비료는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산하는데 이 과정은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며 세계 이산화탄소의 1 내지 2%를 배출합니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질소 비료는 소규모 자작 농가에게는 아주 비싸서 식량 생산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결 방법이 자연산 질소 비료 생산입니다. 콩과 식물은 뿌리 혹에서 토양 박테리아와 공생 관계를 이용해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합니다. 이 자연 질소 비료 생산 과정을 비콩과 식물에 적용하는 기술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지속 가능한 세계 식량 생산 증산의 핵심적인 기술이 될 전망입니다. 셋째는 호흡 센서를 이용한 질병 진단 기술입니다. 인간 호흡에는 약 800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특정 질병과 이들 혼합물 농도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는데요. 예를 들면 당뇨는 아세톤, 날숨 속의 산화질소 농도는 호흡기 질병을 식별하는 세포염증과 또 알데히드 농도는 폐암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금속 산화물 반도체의 전기 저항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가 외부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분 내 비외과적인 방법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경제적 효율성으로 저소득 국가에서 유용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 보건사회복지부는 나사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사용하는 공기점검 기술을 호흡 센서 기술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3,8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넷째는 주문형 제약 기술, On-Demand Drug Manufacturing입니다. 전통적 제약 기술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제약, 유통, 공급, 조제를 위해 불연속적인 다단계 대량 처리 절차와 대량 생산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대량 원재료가 필요하며 생산과 공급 기간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에 비해 이 주문형 제약은 연속적 플로우 제약으로 알려진 방법으로 약 재료를 연속적으로 흘려보내 한 번의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원격지나 병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제약에 필요한 자원을 절약하며 개인 맞춤형으로 제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2016년 MIT 연구진은 미국 국방성의 첨단 방위 연구기구 나르파와 공동으로 주문형 제약의 시험 사례를 선보였는데요. 바로 냉장고 크기의 4가지 실험약을 현장에서 제조하는 기기였다고 합니다. 알러지, 불안과 근육경련, 우울, 마취약 4가지 약물을 24시간에 1000앱을 만드는 기기였습니다. 지금 이 주문형 제약은 MIT가 보시는 민간 기업들과 상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휴대용 제약기기는 아직 수백만 달러 비용이 소요되므로 보급에는 장애가 있고요. 앞으로 가격이 내리고 규제 프레임이 발전하면 제약산업에 혁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는 무선 신호를 이용한 충전입니다. 이제 5G가 IoT, 사물 인터넷에 동력을 전달할 것입니다. IoT를 구성하는 무선 기기는 더 확산할 네트워크 세계의 중추가 될 것이고요. 무선 기기는 가제도구, 웨어러블 바이오 의료기기, 위험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센서로서 사용 가능한데요. 사물 인터넷 IoT는 물과 제초제 사용을 절약하는 농업, 약해진 교량과 건물의 균열을 감시하거나 산세태와 지진 같은 재난의 조기 경보 센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까지 IoT는 약 400억 개가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요구에 따른 편리한 전원 공급이 과제입니다. 이 해결책으로 이미 와이파이 신호를 증폭하는 방법이 추진 중인데요. 또한 5G가 일상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에너지 하베스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술로 미래 저전력 기기는 유선 충전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술에는 무선 신호로 전달하는 전력을 포착하고 이것을 직류로 전환하는 렉티나와 이를 증폭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아주 다양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 수명, 헬스 스팬을 늘려주고 잘 늙는 기술입니다. WHO에 따르면 60세 이상 세계 인구 비중이 2050년에는 22%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고령화는 세계 보건과 사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인데요. 고령화는 치매, 암, 당뇨, 동맥경화 등의 만성 질환을 수반합니다. 이와 관련된 건강 수명을 늘리는 노화와 관련된 분자단위 구조 연구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믹스 기술입니다. 이것은 세포 대사, 단백질 농도, 유전자의 활동 등 생명 현상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믹스와 후생 유전학 연구 결과와 통합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태도나 환경 때문에 유전적 활동을 변화시키는 특정 후생 유전학적 표식이나 유기조직의 생물학적 노화의 표식인 대사혼합물을 조합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식들은 사망에 이르는 초기 질병의 강력한 예측 신호라고 합니다. 또한 노화 메커니즘의 이해는 표적 치료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건강수명 기술에 100여 개 기업이 제약 또는 유전공학적 방법을 개발 중입니다. 이들은 이미 임상 전 또는 초기 임상 단계에 돌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비료 생산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그린 암모니아 기술이 되겠습니다. 질소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하버 보쉬 공정은 식량 생산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질소 비료 제조 기술은 지구 식량 생산의 약 50%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료 생산을 위한 암모니아 생산은 식량 안보에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나 암모니아 합성은 질소와 산소를 합성하는데 촉매제를 요구하는 에너지 집약적인 화학 공정이 필요하고 질소는 공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나 수소 생산에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가 고온 상태의 스팀에 노출되고 이 과정에서 지구 탄소 배출의 1 내지 2%를 차지하는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수소를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그린 암모니아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물을 분해해서 얻는 수소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므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이 동시에 가능하지요. 현재는 그린 수소의 높은 생산 비용이 장애물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30개 에너지 기업은 하이딜 앰비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0년 이전에 수소 생산, 저장, 운송의 혁신과 킬로그램당 1.5유로의 그린 수소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혁명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덟 번째는 만성 질병의 연속적 비외과적 감지가 가능한 무선 생물학적 표지체 바이오마커입니다. 주사바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뇨나 암 등은 생물학적 표지의 진단과 추적을 위해서 체열이 필요하죠. 이때 주사바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외과적으로 연속적으로 생명 정보의 검사가 가능한 휴대용 무선 웨어러블 센서를 약 100개 이상의 회사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바이오마커는 땀, 눈물, 소변, 혈액에서 추적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안테나와 전자공학이 결합한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의 빛 또는 저전력 저주파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당뇨는 2030년까지 전 세계 5억 8,700만 명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환자 손가락의 전압 변화, 웨어러블 전자장치, 문신을 응용한 회로 등을 이용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센서도 개발 중인데 전자 혀, 일렉트로닉 텅, 전자 컨택트 렌즈, 전자 마우스 가드 등이 개발 중입니다. 아홉째는 현지 재료를 이용한 주택 3D 프린팅입니다. 놀랍죠? UN 추정에 따르면 세계 인구 16억 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지 빈곤 지역의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저비용인 3D 프린팅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 혁신은 현지 재료만 이용 가능한 화성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안 건축회사 MCA와 3D 프린팅 회사 WASP는 주택 재료로 현지 진흙을 사용해서 건축의 복잡성, 비용, 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절감하는 건축 디자인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현지로 수송하여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95%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WASP는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진흙벽돌을 이용한 방법도 3D 프린팅과 결합해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10번째는 우주를 통한 사물 인터넷 IoT입니다. 현재 적어도 100억 개의 기기가 IoT에서 활성화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10년간 이 숫자는 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물 인터넷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 세계로 분포한 IoT 기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막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동조하고 AI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 자연재난과 같은 비정상 현상과 패턴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휴대전화기 네트워크의 범위가 지구의 절반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구상 인류의 연결성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갭을 우주 기반 IoT 시스템이 메울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0kg 미만의 저비용 나노 위성을 이용합니다. 이 위성은 지상에서 불과 수백 킬로 상공의 궤도를 비행하는데요. 첫 나노 위성은 1998년에 처음 발사됐고 현재 약 2000개의 큐브 위성이 지구 궤도에 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 원웹, 아마존, 테슬라셋이 현재 지구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나노 위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지구상의 저전력 IoT 기기가 이 나노 위성과 통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기술이 접근이 어렵고 연결할 수 없었던 위치에서 다양한 데이터 처리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사례로 통신사 이리디움은 66개의 저궤도 위성으로 세계 곳곳에 운행 중인 배와 비행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상 WEF가 소개하는 기술 혁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유망 기술은 유망 투자처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술 혁신 리스트를 확인해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술 혁신들은 2022년에 시작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로봇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깨고 지구를 구하는 그림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유익한 경제와 금융의 트렌드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트렌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